네, 그 다음은 A5면인데요. 이 폭스바겐 얘기가 또 나왔어요. 폭스바겐. 이게 참 문제야. 그죠? 로비 왕국 폭스바겐. 세계 자동차 제조업체 및 관련 단체들이 지난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며 쓴 돈이 1,800만 유로, 한화로 238억 정, 얼마 안 되네? 네, 238억이랍니다. 가장 많은 로비 자금과 로비스트를 활용한 것은 독일의 역시 폭스바겐이었다. 역시 폭스바겐 짱. 폭스바겐은 지난해 43명의 로비스트를 고용해 330만 유로, 약 43억, 얼마 안 되네? 43억을 뿌렸다. 로비 팩트에 의하면 로비에 돈을 많이 쓴 상위 5개 자동차 회사는 폭스바겐을 비롯해 다임러, 독일 자동차 공업 협회, 유럽 자동차 공업 협회, BMW, 이 BMW 얘네도,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도 없네. BMW였다. 그러니까 이 핵심 내용은 로비 많이 했다 이거예요. 그래서 뭐 독일 정치 지도자들과 자동차 산업 간의 정경유착, 정경유착. 우리나라도 80년대, 막 70년대 이랬죠. 정경유착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. NYT에 따르면 이름이 이렇게 어려워. 게르하르트 슈레더. 슈레더 전 독일 총리를 비롯해 10대 대통령 크리스티안 볼프, 독일 현 부총리 겸 경제장관인 지그마이 가브리엘 등이 폭스바겐 경영감독위원회 이사 1화에 지들끼리 다 헤쳐먹고 앉은 경영감독위원회 이사회 멤버로 활동해. 이러한 참 정말 폭스바겐이요. 이게 근데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. 독일이 지금 제조업으로 유명하잖아요. 옛날부터 독일의 뭐 강소기업이다 이래가지고 독일이 알아주는 그 회사들이 많죠. 세계적으로 지멘스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독일 그 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, 특히 그 중에서도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이 다 자동차 산업이에요. 독일은 명차로 유명하잖아요. BMW 얘기도 여기 나왔지만, 예? 그 중에서도 핵심이 폭스바겐 그룹이죠. 12개 브랜드를 M&A로 해갖고 그동안 덩치를 어마어마하게 키워놨죠. M&A, 아우디, 포르쉐, 이렇게. 근데 폭스바겐은 사실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. 페라리죠, 페라리. 페라리랜다. 왜 이래? 술 먹었니? 페라리가 아니라 포르쉐예요, 포르쉐. 그 포르쉐가 사람 이름이에요. 이름인데, 그래서 이게 좀 그래서 독일이 유로존 내에서도 큰 소리 뻥뻥 치죠. 다른 유로존 회원 국가들도 독일의 눈치만 보고 있죠. 메르켈 총리 입만 쳐다보고 있고. 전현이 무슨 전현이라고 하면 안 돼. 저 여자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것만 쳐다보고. 그 그렉시트 그 사태, 그렉시트. 그거 불거졌을 때도 그죠? 메르켈 총리 입만 쳐다봤죠. 근데,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독일의 제조업이다. 근데 그 제조업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다. 이 독일은요, 사실은 좀 독특해요. 뭐가? 경영 문화가 굉장히 독특합니다. 뭐냐면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, 그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사회란 게 있잖아요. 이사회. 이사진으로 구성된 이사회.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죠. 근데 이사회가 보통은 하나거든요.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그 삼성이니 현대니 다 이렇게 이사회는 하나예요, 하나. 근데 얘는 두 개야, 두 개. 그래서 뭐냐면 이원화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두 개인데 하나가 뭐냐면 경영이사회라는 게 있고요. 또 하나가 감독이사회라는 게 있어요. 경영이사회는 뭐냐면 말 그대로 경영진. 그요? 경영진으로 구성된 이사회야. 근데 감독이사회는 대주주들로 그러니까 그 소유자, 우리나라 용어로 얘기하면 오너들이 주로 이제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이사회가 감독이사회입니다. 그래서 실제 경영과 그 실제 소유자, 그게 두 개가 각각 서로 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사회가 두 개.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. 경영진이야, 내가 경영하는 경영자야, 나는 경영진. 나 이게 이렇게 우리 회사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. 이런 사업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왠지. 그러면은
감독이사회가 딴지를 자꾸 건다는 거예요. 원래 감독이사회란 걸 그래서 만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봤을 땐 그래. 이 오너가들이 그러니까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. 경영진을 100% 신뢰하고 믿었다면 뭐 감독이사회 나부랭이 이런 거 만들겠습니까? 감시하려고 만든 거야. 감시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려고. 어? 이거 우리 회사인데 저 새끼들이 뭐 지네 멋대로 막 말아먹으면 어떻게 이래가지고.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지. 신뢰를 못하는 거죠. 자기네가 그 사람들 경영진으로 안 치고 경영자로 뽑았으면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주고 믿어줘야지. 그럼 뽑질 말았어야지. 못 믿겠으면. 그래갖고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섭해버리면 나라도 못 해먹겠다 이렇게 되지. 그리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안 움직이죠. 아니 뭐하러 그래.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왜 욕을 먹습니까? 어?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고 괜히 뭐 좀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감독 이사회에서 또 지랄들 떨면, 그죠? 그러다 나 잘리면 어떡해. 이사 해임되면.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터진 거야, 내가 봤을 때는. 응? 예, 그래서 이게요,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가, 응? 이원화된 기업 지배 구조,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폭스바겐의 파산 소리 지금 나돌고 있어요. 이번에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독일 정부에서 파산하게 그냥 냅두지는 않을 겁니다. 절대로. 예. 어떻게든 수여를 해서라도 안 되면 공적 자금이라도 투입해서 어떻게든 목숨은 부지하게 만들어 놓겠죠. 닝게를 꽂아 주겠지. 일단은 그냥 자빠져 있어라 침대로 근근히 그냥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. 그래도 타격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, 지금. 왜냐면 이게 신뢰 문제거든. 이게 아니면 전 산업 분야로 퍼져나갈 겁니다, 이게. 이제 독일 못 믿겠다. 독일 제품들 다 못 믿겠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응? 그게 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겁니다. 그 얘네가 참고로 리콜을 1,000만 대 이상 사상 최대라고 하죠. 1,000만 대 이상 리콜한다고 그러잖아요. 그 리콜 비용이 또 어마어마해. 거기다가 미국 환경청한테 이번에 벌금 두드러기를 맞았잖아요. 그게 20조가 넘는답니다. 벌금만. 거기다 좀 우리나라도 그렇죠. 뭐 400명인가 지금 모았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송이 줄을 이을 겁니다. 소송. 그럼 이게 전체 다 합치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. 응? 그래서 이게 파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직하면 그런 얘기가 다 나오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폭스바겐 그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독일 경제 전체에 잘못하다가 GDP가 쪼그라들고 타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독일이 수출에 많이 의존해요. 우리나라랑 비슷하거든요. 주로 수출에 의존을 많이 해요. 내수보다는. 만약에 거의 다 내수다. 일본처럼. 그러면은 그나마 덜 할 거야. 그놈의 애국심에 호소해갖고, 그래, 뭐, 그럴 수도 있지. 근데 이건 수출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짤 없지. 예를 들면 우리나라야 뭐 시장이 작아서 그렇지만 미국이 문제라는 거죠. 게르만족에 대해서 뭐 별로 안 좋아하잖아, 걔네들은. 그래서 미국이 문제인데, 그래서 사실은 이게요, 또 하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요, 이게 왜 그럼 얘네가 이렇게 배출가스 조작을 하면서, 나중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까라는 거 과연 몰랐을까요? 이 사람들이 알았을 겁니다. 알면서도 왜 이 짓거리를 했을까, 과연. 응?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원화된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그렇고요. 그 다음 제가 보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, 이 역사적 배경이 또 어떻게 보면 또,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또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건 아니야, 얘네들 입장을. 뭐냐면요, 이게 원래, 그러니까 이게, 이것도 뭐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. 우리가 자동차가 지금 전기차 빼고 내연기관으로 이루어졌잖아. 내연기관. 그 내연기관에는 이제 기름을 넣어야 그걸 연소 태우잖아요. 그래서 압축, 그죠? 원래 4단계 사이클이 있잖아요.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잖아요. 흡입, 압축, 폭발, 배기 4단계를 거치는데 압축 폭발할 때 폭발은 뭐야? 쉽게 얘기하면 연소 태운다고. 연료를. 그 연료는 이제 휘발유가 있고 크게 봤을 때 경유가 있고 설마 뭐 석유로 간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. 자동차가 무식한 얘기고 주로 이제 휘발유하고 경유인데 기름 떼서 가는 거는 이
경유가요. 이제 영어로는 디젤이라고 그러냐, 디젤. 원래 경유가요. 그러니까 이게 휘발유가 됐건 그 경유가 됐건 일단 그 오일이잖아, 기름을 연소 태우면은요. 배기가스가 나온다는 거죠. 근데 배기가스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우리 인체에 유해한, 즉 안 좋은 여러 가지 온갖 종류의 성분들이 다 들어가는데 거기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핵심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는 거야. 탄소가 나온다는 거고, 두 번째는 산화질소가 나온다는 겁니다. 근데 이산화탄소는 뭘 유발하냐면 온실효과를 유발해요. 온실효과 아시죠? 지구가 점점 더워져. 온실효과. 오존층이 파괴되면서, 그죠? 그 온실효과를 유발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, 반면에 산화질소는 온실가스보다는 미세먼지, 초미세먼지, 즉 스모그. 중국이 뭐 때문에 지금 아파해요? 스모그 때문에 그러잖아. 난리잖아. 북경 이런 데 가면 스모그, 미세먼지. 고맙게도 우리나라한테도 꼬박꼬박 보내주잖아요. 중국에서 미세먼지를. 너무 감사하게 그냥. 그죠? 그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산화질소입니다. 산화질소. 근데 이게 휘발유는 이산화탄소가 문제고,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디젤, 경유는 산화질소가 문제라는 거예요. 산화질소.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 환경청에서 야, 이산화탄소도 물론 문제긴 문제지만 우리가 봤을 땐 산화질소가 더 문제야. 이게 더 환경오염에 더 큰 영향을 미쳐. 그래갖고 산화질소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. 예?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현대차, 기아차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메이커들이, 자동차 제조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이걸 외국에다 이제 수출해서 팔아야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이 어딜까요? 북미야, 북미. 즉 미국이란 말이야. 왜냐면 미국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자동차 없으면 움직이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. 예? 그러니까 미국에다 막 팔아먹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미국 환경청에서 그 산화질소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시켜봤어요. 그러니까 그 규제를 통과 못하면, 거기서 합격을 못하면, 테스트 통과 시험에서 합격을 못하면 수출이 안 돼요. 수출이. 차를 팔 수가 없어. 그래서 폭스바겐에서 어떻게, 이거 빨리 팔아갖고 매출 끌어올려야 되는데 어떻게? 그래갖고 그렇게 꼼수를 부린 거다. 내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예요. 어떻게든 저거 일시적으로 통과를 시켜갖고 어떻게든 판매량 늘려야 돼. 에? 그 당시에 그 미국에서 여러분들 알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1등이 어디예요? 도요다야, 도요다. 도요다 차가 제일 많이 팔려요. 그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폭스바겐이요. 중국에서는 1등을 해. 유럽에서도 거의 1등이야. 중국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폭스바겐이고요. 유럽이야 말할 것도 없겠지. 자기네 안방인데 유럽에서도 제일 많이 팔리는 게 폭스바겐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유독 미국에서만 도요다한테 밀리고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도요다까지 내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럴 애니까 이 짓거리까지 한 거야. 미국에서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뽀록 난 거지. 그죠?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하여튼 배경이 스토리가 이렇다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? 중요한 게 짜잔.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반사 이익을 얻는 데가 있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또 이제 막 이슈가 될 거야, 이슈.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 있잖아요. 그래서 얼마 전에 반짝하고 올랐잖아요. 일진 머트리얼이네 이런 거. 물론 근데 그 뒤로는 빌빌거리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좀 길게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전기차 관련해서는 배터리 쪽이랑 LG화학이나 이런데 배터리, 삼성 SDI, 그 다음에 일진 머트리얼, 그럼 배터리, P&E 솔루션? 그렇죠. P&E 솔루션. 그것도 좀 해당이 되겠다. 관련주라고 봐야겠네. 그런 거하고, 그 다음에 전해액 만드는 거, 2차전지에 들어가는 2차전지 소재 쪽이죠. 그건 2차전지 관련주, 양극활이나 응극활, 분리막, 전해액 만드는데, 예를 들면 솔브레인이나 이런 거, 다 관련이 있죠. 자세한 관련주는 찾아보세요. 자, 근데, 그것도 만약에 지금 들어가기에는 조금 그렇고, 이 폭스바겐이 사태가 처음으로 터졌을 때 그때 잽싸게 들어갔어야 되죠. 근데 하여튼, 그래도 좀 길게 보자면 그런 전기차 관련주들도 좀 길게 보면, 정말 길게 보면 앞으로 오를 여지는 많다. 근데
그보다 그 공교롭게도 그 바로 위에 보니까 현대 기아차 기사가 또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보니까는 뭐, 미국 쪽에서 판매량이 늘었다, 뭐 이런 건데. 근데 사실은요, 이 현대차, 기아차도, 그러니까 현대차, 기아차 전부 다 합쳐서 미국 쪽에다 1년에 파는 그 판매 대수가요, 총 합쳐봐야 약 130만 대 정도밖에 안 돼요, 사실은. 안 되고, 그렇게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. 이게 전기차라든가 반사이익을 볼 거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전기차, 그 다음에 그 하이브리드카, 그 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, 요쪽이 뭐 아무래도 좀 반사이익을 볼 것 같긴 한데, 근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,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쪽은 현대차, 기아차 쪽에서 별로 이렇게 명함을 내밀 만한 게 없어요, 지금. 그나마 하나 있는 게 수소 연료 전지차라는 건데, 그건 뭐 현대 기아차에서 나름대로 일찍 뛰어들었으니까 개발을. 근데 그것도 수소 연료 전지차는 내가 보기에 전기차나 이런 하이브리드카에 비하면 꼭 폭스바겐 사태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건 좀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거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그렇고 근데 뭐 말로는 뭐 응? 그래 현대 기아차에서도 우리도 전기차 만들 겁니다. 뭐 이러는데 그걸 어느 세월에 만들어. 예. 그래서 일단 그 하이브리드카는 아무래도 도요다가 강세죠. 그 도요다의 프리우스 그게 뭐 미국에서 엄청 팔렸어요. 예, 그리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는 그 얼마 전에 BMW에서 i8인가? 뭐 i7인가 그거 하나 내놨고 전기차는 지금 르노 쪽에서 나온 게 있어요. 르노에서 전기차 그게 실제 판매량만 놓고 보면 그게 1등이야. 전기차 통틀어서 르노에서 만든 거.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아직은 그래요. 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나 하이브리드카 쪽은 실제 판매량은 아직은 그 미진합니다. 미진해. 지지부진해. 그래서 그쪽은 좀 그렇고. 근데 그게 아니라 실제 지금 그 가솔린 차라든가 이런 거, 기존의 그 종전, 예? 그 휘발유나 경유 떼서 가는 거, 그쪽은 기사상으로는 그러네요. 미국 고급 대형 세단 시장에서 도요다와 BMW 연거푸 앞선 데 이어 올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. 지난달 미국 시장에서 차량 판매가 작년 9월 대비해서 17.8%나 늘었답니다. 많이 늘긴 했네.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그 올해 4월 달 이후로 넉 달 연속 이어지던 전월 대비 그 판매량 감소 추세가 이제 꺾였대요.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꺾였나 했더니 이란 차값을 내렸답니다. 예. 현대차는 8월 중국에서 투싼의 가격을 370만 원 내렸대요. 판매 가격을. 산타페도 가격을 최대 550만 원이나 내렸다. 그래서 판매량이 늘었구만. 뭐야 이거 가격을 내렸네. 응? 가격을 내려서 판매량 는 게 뭐 글쎄요. 저는 이게 뭐 큰 의미가 있나? 차값 깎아줘 갖고 판매량 늘어난 게. 근데 뭐 기사상으로는 뭐 굉장히 좋게 써 있어요. 그래서 뭐 투싼 120%, 9월 판매 증가율이, 그리고 기아차의 K9 500% 증가, 땡땡땡, 현대 기아차 SUV 럭셔리카 타고 미국에서 웃었다. 뭐 이렇게 헤드라인이 돼 있는데, 글쎄요.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. 뭐 좀 썩 내키진 않은데, 그래도 그나마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그럼 폭스바겐이 적골이 났는데 그러면은 반사 이익을 얻는다면서 그럼 관련해서 주식 투자하려면 뭘 사야 되냐? 굳이 한번 굳이 저한테 대답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나마 뭐 현대차 그 중에서도 특히 현대차 주가는 조금 오르기는 오르겠네요. 근데 이것도 뭐 폭등 이런 거는 힘들고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히 오르기는 오르겠네요. 오르기는 오를 수밖에 없고. 근데 뭐 꼭 이것뿐만이 아니죠.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현대차 3인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현대차 그룹, 현대차, 현대모비스,
글로비스, 그죠? 이런 것들은 당분간 아마 동반 상승할 그 확률이 매우 높다. 예, 경영권 승계 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이 뭐 하반기 들어서 집중적으로 신차를 계속 쏟아낼 거라고 뭐 그러는데, 예, 신차 효과도 뭐 완전 무시는 못하겠죠. 예, 그래서 자동차,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도 그렇잖아요. 왜? 모바일 게임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. 자동차도 약간 비슷한 특성이 있는데, 신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. 신차. 어? 게임도 새로운 게임 계속 출시하면은 주가가 반짝반짝 오르잖아요. 그때마다. 새로운 게임 출시할 때마다. 예. 뭐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. 그래서 자동차는 참고로 말씀드린 환율 효과하고 환율이랑 신차 효과하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. 그런 측면 의미에서 봤을 때는, 예, 뭐 현대차 주가가 조금 더 갈 것 같긴 하네요. 뭐 폭스바겐 사태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예.